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마음까지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LA 카운티에서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와 입원 환자 수가 다시 급증하면서 카운티 코로나 위험 등급이 높음으로 다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LA 카운티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이 다시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입원 환자 비율이 높아지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 남가주에 비와 눈이 내릴 예정인 가운데 기온도 뚝 떨어집니다.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을 주 대상으로 현금을 갈취하는 이른바 뱅크 저깅 범죄가 남가주 전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한국 정부가 외국인이나 해외 장기 체류자에 대해서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동성간 결혼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인정토록 하는 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을 통과해서 의회의 입법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전국의 도매 물가가 시장 예상보다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1월 생산재 물가지수가 7.4% 올랐습니다.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 완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양국 간 죄수 교환이 성사된 이튿날에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 외교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한편 이번 맞교환으로 풀려난 그라이너와 관련해 역풍이 거세고 있습니다. 그라이너는 정부 비판 시위에 참가하고 또 국가 재창도 거부하는 등의 이력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북핵 협상 수석 대표가 화상회담을 하고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기반 시설에 대한 러시아 공격이 국제적인 비판을 받고 있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공격을 계속하겠다면서 확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화물연대가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한국에서 열렸던 이 화물연대 파업이 철회했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정부와 여당도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기존에 사용했던 정치적인 공동체 대신에 정치적 동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세계적인 팝 디바 셀렌 디옹이 몸이 뻣뻣하게 굳는 희귀 불치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내년 예정됐던 공연 일정 모두 취소했습니다. 전미 비평가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탑5 외국어 영화에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 선정됐습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은 내년 아카데미상에도 출품할 예정입니다. 월드컵 8강전 오늘과 내일 열립니다. 현재 크로아티아와 브라질의 후반전 경기가 0대0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시에는 네덜란드와 아르헨티나 간의 경기로 이어집니다. 내일은 모로코와 포르투갈, 잉글랜드와 프랑스 간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주전 코너백인 매튜 스태포드의 부상으로 베이커 메이필드를 새로 영입한 LA 램스가 어제 오클랜드와의 경기에서 17대 16으로 승리하면서 6연패의 사슬을 끊어냈습니다. 시즌 4승 9패로 플레이오프 진출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했다 현재 상승장으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1.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어제만큼 맑은 날씨 보이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1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고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12월 9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등급 다시 높음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입원 환자 수와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0만 명당 258명으로 급등함에 따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규정하는 위험 등급 높음으로 상향 조정됐다고 카운티 보건국은 어제 발표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200명을 넘으면 높음으로 판정을 받습니다. 2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바바라 페레어 보건국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등급이 높음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환자 수가 10만 명당 10명을 넘고 이 병원 내 입원자 수
입원자 수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수가 10%를 넘는 그런 상황이 도달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다시 발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높음 상태 입원자 수 10만 명당 10명 모두 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수 10% 아직 넘지 않고 6.9%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10%를 넘으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어제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는 3,450명, 사망자 수는 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입원 환자 수는 12월 7일 현재 1,306명입니다. 이렇게 최근 코로나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캘리포니아주에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슬로비드가 충분히 보급돼 있는 상태이지만 환자들이 제대로 복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격 대상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함께 인식 부족 등의 이유가 나타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당국은 특히 저소득층 주민들의 코로나 치료율이 현저히 낮은 상태라며 치료제가 충분히 공급돼 있고 거의 모든 주민들이 처방 대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올겨울에 다시 대유행이 일어나도 캘리포니아주에는 치료제 공급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먹는 치료제는 설사나 구역질, 미각 이상 등의 부작용이 보고된 것은 사실이지만 증상이 경미하다고 짚고 있습니다. 오히려 치료제가 증세와 감염 기간을 줄여주고 입원 가능성을 낮추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팍스로비드 개발사 파이자는 이 치료제가 임상시험에서 코로나 중증을 무려 89%나 감소하는 데 성공했고 이 치료제 복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생후 6개월 이상 5세 영유아에게 모더나와 파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개량 백신 접종 승인했습니다. 그동안 6세 이상에 대해서만 개량 백신 접종을 승인했었습니다. 다만 FDA는 이번 모더나와 파이자 개량 백신 승인을 영유아의 이전 접종 이력과 나이 등에 따라서 달리했습니다. 모더나의 개량 백신에 대해서는 생후 6개월부터 5세 영유아가 최초 백신을 3차까지 완료한 지 2달 후에 접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파이자는 아예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3차를 맞지 않은 경우 모두 접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 새로운 방역 체계로 자리매김하면서 이 코로나 백신 공동 구매 배분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가 단계적인 축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백신 연합은 지난 7일과 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사회 회의를 통해서 코로나 유행을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아니라 일상적인 질병으로 취급하는 내용의 계획을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백신 연합 측은 내년 이후 코백스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24-25년도에는 새로운 코로나 백신 공급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에서 백신 연합은 중간소득 37개국에 대한 백신 공급을 중단하며 해당 국가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추진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면역연합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백스를 다른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통합하는 방침을 검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가했다고 밝혔고, 다만 그동안 백신 공급 대상이었던 저소득 국가 54개 나라에 대한 백신 제공은 원칙적으로 유지하고 전체 비용의 70%를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LA국제공항이 국제 여행객의 급증으로 이용객 수가 지난해보다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 속에서도 여행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다시 항공여행이 급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올 들어 지난 10개월 동안 1월부터 10월 동안 LAX를 이용한 총 승객 수는 5,457만 명으로 집계됐고, 이는 2021년 같은 기간 3,790만 명보다 44%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LA국제공항은 올 연말 크리스마스 연휴에도 지난 추수감사절 연휴에 이어서 다시 기록적인 여행객 수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 매일 20만 명이 넘는 여행객이 LA국제공항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올 크리스마스 연휴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게 LA국제공항 측의 예상입니다. LA국제공항의 저스틴 에바치 CEO는 가을 여행 시즌은 이미 2019년 이후 최고 수준이고 겨울 시즌
더 많은 승객을 맞이할 준비가 우리는 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승객 수가 급증하면서 LAX 인프라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낙후된 시설로는 공항 진입 시 심각한 교통체증, 또 좁고 협소한 터미널 내부와 노후된 시설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LA 국제공항은 지난 10월 새로운 터미널 콘코스, 터미널 3, 터미널 3 콘코스를 개장을 했고, 또 앞으로 2023년 육로 진입 현대화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자동 여객 수송 시스템, 통합 환승 체계와 렌터카 센터, 중앙 터미널 구역 개선, 전철 연결 등으로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여행 경험을 개선해 세계적인 공항으로 거듭나겠다라는 계획도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공항 관련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계속 세계적 공항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몇십 년 전부터 지금 공사는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한국 정부가 외국인이나 해외 장기 체류자에 대해서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8일 재정 지출 급증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동안 자격 도용과 외국인의 무임 승차까지 재정 누수에 대한 관리 대책이 미흡했다고 평가하면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외국인 등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 자격 정비안도 있습니다. 내용은 외국인 피부양자와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가 지역 가입자로 입국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내국인 대우를 받아서 입국 직후에 고액의 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곧바로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해외 유학생과 주재원까지 비영주권자와 외국인 피부양자 가운데 배우자 또 미성년 자녀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우체국을 비롯한 배송업체들이 미국 내 배송 마감 날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에 물건을 도착하게 하려면 며칠 날까지 보내라, 뭐 이런 안내죠. 일단 우체국을 통해서 크리스마스 전에 뭔가가 도착하게 하려면 퍼스트 클래스 메일은 17일, 프라이어리티 메일은 19일, 프라이어리티 메일 익스프레스는 23일까지 보내야 합니다. 단 알래스카와 하와이 지역의 프라이어리티 메일 익스프레스 마감일은 21일까지입니다. 페덱스, UPS 모두 미리미리 붙여야 크리스마스 전에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UPS는 20일, 페덱스는 21일 전까지 물건 배송을 맞춰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경우는 소매업체의 물품에 따라 개별 배송일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주 대상으로 은행 주변에서 서성이다가 은행 고객들의 현금을 갈취하는 이른바 뱅크 저깅 범죄가 남가주 전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버뱅크 경찰 당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버뱅크 지역에서만 최소 12건의 뱅크 저깅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한인들의 경우에는 현금을 많이 소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은행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다 이 뱅크저깅 범죄로 인한 피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련 용의자 3명이 체포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벤투라 카운티 셰리프 당국에 따르면 지난 9월 23일 다우전옥스 지역에서 현금을 찾아 나온 여성을 상대로 $10,000를 강탈했던 뱅크저깅 사건 용의자들이 LA 거주하는 30대 2명과 NIM에 거주하는 40대 1명으로 밝혀져 체포됐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들은 지난 6일 엘몬테 지역의 웰스파고 주차장에 있다가 붙잡혔습니다. 당국은 이들이 국제범죄 조직인 남미절도단에 소속된 것으로 보고 현재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남미 절도단은 주로 콜롬비아나 칠레 등 전문적인 남미 절도범들로 구성돼서 강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용의자 가운데 2명은 콜롬비아 국적이었습니다. 이 중간선거 때 영킴 하원 의원이 요새 국경을 넘어와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국경을 넘어 남미로 내려가는 이런 범죄가 자주 신고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직접 보고가 되기 시작을 하고 있네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번 주말에 LA 새로운 시장 취임을 합니다. LA 치안 좀 강화하기를 좀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한정기가 맥도날드 일부 매장에서 크리스피 치킨 샌드위치나 빅맥을 구입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를 공짜로 드립니다. 맥도날드 제공으로 12월 9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도 남가주의 아침 공기 차갑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낮에는 어제만큼 풍부한 햇살로 한결 온화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남가주 하늘이 점차 흐려지겠고 내일 저녁부터 남가주 전역에는 비가 시작됩니다. 일요일을 지나 다음 주 월요일 아침까지 이번 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체감기온은 보다 쌀쌀하게 느껴지고 특히 일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대부분 지역 낮 최고기온 50도 후반에 머물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기온 61도, 밤 최저기온 47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4도, 45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4도, 44도, 해안 지역은 61도, 47도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 전국에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 24도, 낮 최고기온 45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한정기간 맥도날드 일부 매장에서 크리스피 치킨 샌드위치나 빅맥을 구입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를 공짜로 드립니다.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당신을 위해서라면 더 멀리, 올 뉴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전에 들으셨지만 날씨 춥습니다. 이번 주말 남가주에 가벼운 폭풍이 다가오면서 비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보통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지금 예보가 되고 있는데요. 산간 지역에는 또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서 산 찾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산에 가실 때 반드시 주의하실 게 있죠. 스노우 체인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되고 따뜻한 물 그리고 보온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산에 고립될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길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앞쪽에서 사고가 날 경우 오랜 기간 길에 서 있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책도 반드시 마련하고 산행을 떠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남가주에는 비와 눈이 내리면서 낮 최고 기온도 50도대로 떨어져 많이 추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혹시 난방센터, 난방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은 전화 211, 전화번호 211로 전화해서 인근 집 근처 난방센터를 이용할 것도 당부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코로나 지역을 지나서 서쪽으로 운전하실 계획이라면 91번 프리웨이는 피하셔야겠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바로 오늘 밤 10시부터 다음 주 월요일 12일 새벽 4시까지 91번 프리웨이 서쪽 방향 링컨 애비뉴와 15번 프리웨이 사이 전면 폐쇄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15번 프리웨이는 개통이 되지만 15번에서 91번 프리웨이 서쪽 방향으로 갈아타는 구간이 완전히 통제되게 됩니다. 이 밖에도 91번 서쪽 방면 메인 스트리트 진림로와 출구, 링컨 애비뉴 출구, 또 91번 서쪽 방향 이스프레스 차선도 역시 통행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미리 우회로를 찾아 이 일대 지역을 피할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교통위원회는 60번과 57번 그리고 72번 프리웨이로 우회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리웨이 폐쇄 작업은 도로와 방음벽 보수 같은 모두 1260만 달러 규모의 91번 프리웨이 개선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최근 주민들 가까이 접근한 이 마운틴 라이언 그리고 애완견까지 공격한 것으로 보이는 마운틴 라이언 P22, P22가 당국이 포획하기로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어류 야생국은 마운틴 라이언 P22를 포획해 건강검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야생에서 놀라울 정도로 나이가 많은 마운틴 라이언 P22가
지난달 목줄을 맨 반려견을 죽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고통의 신호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밝힌 것입니다. 도시 환경 속에서 생존해 나가면서 전례 없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나이가 들면서 서식지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증가하고 이런 변화를 그의 행동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전한 겁니다. P21을 포획해 검진한 뒤에 수의사들과 생물학자들 그리고 커뮤니티 주변의 안전을 최우선하면서 최선의 다음 단계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마운틴 라이언 포획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며 대중에게 포획 시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마운틴 라이언 P22는 한 살 때 그린피스파 헐리우드산 인근에서 발견됐고 어류 야생국이 이 어린 나이에 마운틴 라이언에게 추적 칩을 삽입해서 야생으로 되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때문에 추적이 가능합니다. 7,500만 달러 규모의 로스앤젤레스 자연사 박물관의 확장 프로젝트가 2024년도 개관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박물관 측이 주요 업데이트되는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6만 스퀘어피트의 공간을 추가하게 됩니다. 새로운 입구에는 광장, 웰컴 센터, 다목적 400석 규모의 극장을 비롯해 이벤트 공간이 포함되어 있고 카페와 기프트샵도 자리 잡게 됩니다. 또한 작은 원형 극장과 함께 9,500 스퀘어피트의 야외 모임 공간도 제공됩니다. 이 자연사 박물관 측은 지난 6년 동안 해온 이 프로젝트로 인해 지역사회의 협력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사 박물관 입구는 지역사회와 연결되기 위한 컨셉으로 제작됐습니다. 현재 자연사 박물관은 매주 특정일에 입장료를 면제해주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박물관이 개관되면 시설 내 일부 공간이 무료로 개방될 예정입니다. LA시에서 하는 에어비앤비 서비스 절반이 불법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LA시의회가 고강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관련 사업 준비하는 분이라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연간 임대일수 120일 제한에 대한 규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 리얼 딜에 따르면 최근 LA에서 운영 중인 단기 임대 플랫폼의 45%가 이런 규제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시 당국이 조례안을 따랐다면 지난해에만 3억 달러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벌금이 4만 달러에 불과했다라고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약 500달러의 과태료를 물 수 있는데 시의 허가 없이 연일 120일 이상의 임대 기간을 초과할 경우 하루에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조례안에는 3년 동안 소란행위 등으로 주민들의 신고나 위반을 한 사항이 없으면 비용을 지불한 대가로 소유주가 임대 가능 일수를 연장 가능하도록 허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세부 사항을 반드시 잘 숙지하고 할 것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LA시가 LA강의 환경 미화와 안전 개선을 위해서 대대적인 환경미화 프로젝트를 출범했습니다. LA시 정부는 어제 주정부로부터 520만 달러의 기금 지원을 받아서 청소년 127명을 채용했고 18마일 LA강 구간에서 청소와 나무 심기 또 노숙자 텐트촌 철거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녹색 공간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에리카 세테 LA 시장은 어제 현장을 방문해서 특별히 채용된 청소 요원들과 함께 쓰레기를 줍는 행사도 개최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 당선자가 온라인을 통해 새 행정부 인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다양한 분야의 시정부 정규직, 커미셔너직에 대한 온라인 지원서 작성할 수 있는데 이 웹사이트 개설되자마자 저희가 알려드렸죠. jobs.lamayor.org입니다. 캐런 베스 당선인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열정이 있고 최상의 윤리적 기준을 지키며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지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지원서가 충분히 검토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베스 당선인은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배경의 인력 모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일단 인종, 배경 이런 것보다 일 잘하는 사람, 노숙자 문제 해결할 사람, 치안 문제 해결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범죄자들에게 관대한 정책을 펴고 있어서 리콜 위기까지 몰린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이 이번에는 또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의 추방을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게스콘 검사장은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 추방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고 일부 검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이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의 추방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을 검사실에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검사의 기소 결정이 용의자의 이민 신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이들이 추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향을 찾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동등한 대우를 위한 보호라고 게스콘 검사장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에게 관대한 정책을 펴서 리콜 위기까지 몰린 이 조지 게스콘 검사장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까지의 추방을 막겠다는 정책을 추진하자 검사실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검사장들은 검사장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나단 하타미 검사는 문제점은 이 조치가 심각하고 폭력적인 중범죄까지도 적용되는 것이라면서 어디에도 낮은 수준의 중범죄에만 적용된다는 말이 적혀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게스콘 검사장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오던 에릭 시달 LA 카운티 검사협회 부회장도 오히려 시민권자들을 차별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정책은 이민 신분 때문에 검찰이 누군가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주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티파니 블랙웰 검사장실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도 우리는 직원과 지역사회 관계자, 이민 전문가와 협의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또 피고인에 대한 과도한 징벌을 피하면서 안전을 우선시하는 포괄적인 이민 정책을 이미 수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게스콘 검사장이 급증하는 범죄율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범죄자들을 풀어주는 형태의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비판을 받아왔고 이민자들의 중범죄 기소를 피하는 조치까지 내놓으면서 이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년 새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시민권 선서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 9월 30일 종료된 2022 회계연도에 모두 107만 5,700건의 시민권 신청서를 처리해 96만 7,4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시민권 선서식을 거행했다며 동반자녀, 기타 귀화 사례까지 포함하면 총 102만 3,200명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CBS는 국토안보부 자료를 인용해 2022 회계연도 시민권 취득자 수는 1996년 104만여 명, 2008년에도 역시 104만여 명에 이어서 역대 세 번째로 많은 107만여 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년 새 시민권 발급 건수가 가장 적었던 때는 2003년으로 46만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2022년 시민권 취득자 원 국적은 멕시코, 인도, 필리핀,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베트남, 중국, 자메이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국은 이민국 직원들의 헌신과 연방의회의 자금 지원 덕분에 14년여 만에 처음 100만 명 이상에게 시민권을 부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모기지 이자율이 빠르게 떨어지고는 있지만 주택 수요자들의 부동산 시장 외면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값 하락을 예상해서 주택 구입을 미루는 것인데 부동산 시장의 침체 장기화 시그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모기지 은행가협회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모기지 신규 신청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0% 급락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모기지를 활용한 주택 구입이 대다수인 것을 고려할 때 그만큼 부동산 구매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석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기지 재융자 건수의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6%나 하락해서 신규 신청보다 더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기 물을 내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비말이 분출한다는 것 잘 알려져 있죠. 변기 물을 내릴 때뿐만이 아니라 변기에 서서 남성들이 소변을 볼 때 많은 것이 튄다라고 해서 요새 앉아서 소변 보는 이런 남성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변기 물을 내릴 때 작은 비말이 분출하는 정도가 심각해서 변기 뚜껑을 꼭 닫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과학 실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콜로라도 대학교 공학연구팀은 녹색 레이저를 활용해 변기 물을 내릴 때 변기 밖으로 튀어오르는 비말을 시각화해 속도와 확산 범위 등을 분석한 결과와 영상을 과학저널에 실었습니다. 연구팀은 북미 지역 공중화장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뚜껑 없는 실린더 플러시형 변기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비말은 초속 2m로 분출돼 8초 이내에 1.5m 높이에 도달하는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물을 내릴 때 성인 얼굴까지 비말이 다 튀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팝 디바 셀린 디온이 몸이 뻣뻣하게 굳는 희귀 불치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내년으로 예정돼 있던 공연 일정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곡을 부른 캐나다 출신의 팝 디바 셀린 디옹이 희귀 불치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디옹은 인스타그램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자신이 앓는 병과 현재 몸 상태,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최근 100만 명 중 1명꼴로 걸리는 희귀 신경질환인 전신근육 강직인간 증후군 SPS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병으로 인한 경련이 모든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노래마저 부를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Sometimes causing difficulties when I walk and not allowing me to use my vocal cords to sing the way I'm used to. 이번 진단으로 2월 유럽 투어를 포함해 내년 공연 일정은 전면 취소됐습니다.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SPS는 근육 경직을 유발해 온몸을 뻣뻣하게 만들고 소리와 촉각, 감정적 자극에 따라 근육 경련이 일어납니다. 환자는 걷거나 움직이는데 장애를 겪고 자동차 경적이나 거리 소음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All I know is singing. It's what I've done all my life. And it's what I love to do the most. 자신이 처한 극한 상황을 최대한 담담히 토로한 팝 디바는 눈물을 흘리면서 팬들의 성원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매 물가가 시장 예상보다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1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보다 0.3%, 전년 동월보다 7.4%가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발표한 수치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0월보다 상승폭이 줄어들어 5개월 연속 둔화세를 이어갔지만 전월 대비 상승률은 석 달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입니다.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3%, 전년 동월보다는 4.9%가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장 전망을 넘어선 생산자 물가지수 수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착화했음을 잘 보여주는 결과로 연방준비제도가 내년에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에 힘을 싣는다고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제니 옐런 연방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 완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어제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조폐국 공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우리가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대답은 예스라고 믿는다며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지금까지 급여 감소가 발생하지 않고 임금 물가의 순환 상승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공급망의 병목 현상 역시 완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옐런 장관은 기업체들이 성장 전망치를 낮추고 고용 계획을 축소하면서 퇴직도 약간 감소했다면서 전국적으로 대규모 순정리 해고가 없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 완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택 임대료가 정점을 찍어 내리기 시작했고 달러 가치의 최근 움직임도 대체로 펀더멘털을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달러 가치가 정점을 찍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동성 간의 결혼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대통령 서명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미 상원에 이어 하원 또한 현지 시간 8일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성혼을 인정하는 결혼존중법을 가결했습니다. The yeas are 258, the nays are 169, present 1.
The motion is adopted. 표결에 앞선 찬반 토론에서 한 공화당 의원은 눈물을 보이며 반대를 호소했습니다. I hope and pray that my colleagues will find the courage to join me in opposing this misguided and this dangerous bill. 하지만 하원의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했으며 공화당에서도 39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미 연방의회가 동성혼을 인정하는 입법에 나선 것은 2015년 판결로 동성혼을 합법화한 연방대법원이 보수화되면서 낙태권과 마찬가지로 동성혼 판결 또한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결혼존중법은 그러나 모든 주정부가 동성혼 부부에게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주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결혼을 성이나 인종, 민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동성혼이 합법인 주에서 한 결혼이 미국 전역에서 인정받도록 했습니다. 또 동성혼에 반대하는 보수 종교단체를 의식해 종교단체에 동성을 위한 결혼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강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미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는 56만 8천 명의 동성혼 부부가 있습니다. 지난달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제 대통령 서명만 남겨두고 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을 받는 즉시 서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월드컵 8강전 경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경기로 크로아티아와 브라질 간의 경기가 현재 후반전 한 1, 2분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0대0 득점 없는 상황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경기에 이어서 오늘 8강전 경기 하나 더 있죠. 네덜란드와 아르헨티나 간의 경기가 오전 11시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내일 모로코와 포르투갈, 잉글랜드와 프랑스 간의 경기 역시 똑같은 시간 오전 7시, 오전 11시에 펼쳐집니다. 이렇게 세계인이 열광하고 있는 카타르 월드컵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노동자들의 죽음입니다. 경기가 벌어지는 기간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조직위원회의 미온적 대처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인판티노 회장의 고향인 스위스 브리그.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주 노동자의 죽음과 인권 탄압에 항의하는 광고판이 세워졌습니다. 국제축구연맹마저 노동자들의 희생에 눈을 감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Compensate the victims of this World Cup. 750,000 people are calling on you to compensate them. 카타르가 월드컵을 유치한 뒤 시설 공사 과정에서 숨진 이주 노동자가 6,500명을 넘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네팔 등에서 온 노동자들은 일당 만여 원에 40도 넘는 무더위에서 혹사당했습니다. 카타르 당국은 사망자가 40명이라고 밝혔지만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월드컵이 치러지는 기간에도 필리핀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비판이 커졌는데 국제축구연맹은 논의를 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That we are talking about things that we have already discussed months and months and months, time and time again. Sorry. Thank you. Bye. 카타르 측에선 오히려 언론을 탓하며 책임을 떠넘깁니다. Narrative. And honestly, I think a lot of the journalists have to question themselves and reflect on why they've been trying to bang on about the subject for so long. 인권단체 등에서는 월드컵 상금에 상응하는 4억 4천만 달러를 이주 노동자 피해 지원에 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카타르와 국제축구연맹은 정확한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월드컵이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에 메이저리그에서는 초대형 계약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전해드릴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YTN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초대형 계약의 절정은 청정 홈런왕 에런 저지였습니다. 총액 4,760억 원 규모, 역대 빅리그 FA 기록을 갈아치우며 원 소속팀 뉴욕 양키스에 남았습니다. 샌디에이고는 올스타 유격수이자 슬러거인 보가치를 11년 3,700억에 데려왔습니다. 이미 타티스 주니어와 김하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공격력 보강에 거액을 베팅했고 김하성은 핫코너 대신
2루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외야수 브랜든 니모는 뉴욕 매츠와 2천억 원 계약을 체결했고 우승에 목마른 텍사스도 100마일 광속구 투수 디그롬을 2,400억에 영입해 이른바 쩐의 전쟁 불이 붙었습니다. 이 쩐의 전쟁 관련해서는 내일 주간 스포츠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9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당신을 위해서라면 더 멀리 올류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